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금은 제가 은을 투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한 얘기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맞든 틀리든 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왜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금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은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독일 금 반환을 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금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018년 7월달 기사죠. 은행에서 고객이 보관한 금괴 출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먼저 올해부터 제가 보기엔 금값이 하반기 때 조금씩 올 텐데 지금 움직임이 다른 거는 보통 증시가 오르거나 그러면 금값이 떨어져야 돼요. 좀 상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받았죠. 은은 하염없이 빠지고. 근데 근래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씩 빠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알다시피 지금 금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죠. 완화가 아니라 뭐 거의 좀 극적으로 반전을 했는데 그리고 달러화가 아마 약세로 전망을 합니다. 올해 중하반기 갈수록.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죠. 그거는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둔화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저 집에서 하는 거니까 PC로 하는 거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을 보면 그 환자로 치면 지금 중환자실에 뭐 세균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지금 일반 병실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 얘기죠. 이제 다 났으니까. 그래서 병원 앞에 한번 산책해 보라고 그랬더니 산책했더니 뭐 감기가 걸려서 퇴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 내성이 생겨서 말을 안 듣죠. 항생제가. 두 번째는 이 환자가 나가서 병원비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 한 데다가 참 뭐 파월 그 양반 뭐 그냥 큰 소리를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페드가 올해 세 번은 기본이고 FOMC 열 때마다 기자회견할 때 큰소리 뻑뻑 치더니 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폭락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뭘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위험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잘못하면 이거 내년이나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생제가 이제 말 듣겠습니까 그때 금리는 높지도 않은데 지금 그런 상태고 어제 뭐 기사 나왔지만 유럽하고 영국하고 GDP나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뭐 중국도 지금 미중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터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드린 말씀이고, 그거는 기본이 미국 기준금리가 3%에 도달했을 때 얘긴데, 이제 늦추니까 조금 연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 슬기롭게 경기 안 넘어가면 이제 약발이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독일이 힘들어지면 뭐 유로 말할 거 없고,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도 좀 힘들어질 것이고, 미국이 힘들어지면 뭐 전 세계 힘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금 얘기만 좀 해보면, 지금 우리 저 지구에 3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그러네요, 금이. 근데 16만 3천 톤을 채굴했대요. 조금 수치가 다른 것도 좀 있던데.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뭐 8천 몇 톤, 뭐 독일, IMF,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톤 있어요, 달랑. 그것도 영국에 있죠. 그런데 작년에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600억 불을 팔고, 일본은 120억 불, 중국은 70억 불을 매각을 해서 금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거기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ETF니까 이제 금값은 아닌데요. 그걸 반영시킨 건데. 우리나라가 이때 샀어요. 왕창. 제가 보기엔 지금 사야 돼, 지금. 또 한참 오르면 또 사겠죠, 이제 또. 난리부르스 떨면 이제 그때, 아이고, 또 뭐 꼭지 잡아주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지금 미국이 포트녹스라고 저기 미군 군사기지 안에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관하고 있다고, 금괴를 얘기를 하는데, 1950년대인가? 하여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거를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금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금이 자기들이 맡기고 보관료를 내니까 우리 금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미국한테. 그랬더니 미국에서 확인해 줄 수 없대요. 그거를. 금을 맡겼는데 보관료 내고. 그래서 그러면 보여만 달라. 가서 보기만 하겠다. 또 그것도 안 된대요. 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직전에 지금 난리가 난 베네수엘라 차베스 있을 때 211톤을 회수를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게 2012년도 얘기인데, 바로 이어서 독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보기에 언론에 흘렸어요. 독일의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독일 여론이, 국민들이. 왜 우리 거 맡겼는데 왜 보여주다 확인도 안 되는 거. 난리가 나니까 차베스는 4개월 만에 줬는데, 여기는 300톤이니까 뭐 89톤도 많은 건데, 계획은 7년에 걸쳐서 매년 40톤씩 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4년에 걸쳐서 300톤은 회수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 많이 맡겨놓고 있는 거야, 아직도 독일은. 그러니까 미국이 8천 몇 톤이라는, 뭐 8,300~400톤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기네 금을 얘기하는 건지, 외국에서 국가들이 맡긴 금을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 문우신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문우신이 무슨 얘기만 하면 뭐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말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만큼 제가 보기엔 미국이 이제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틀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문우신이 포트녹스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요. 말을. 금이 안전하게 있어서 기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전하게 지금 그대로 보관해 있다는 말도 못 믿을 텐데 너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너도. 예를 들어서 응? 기쁘다니 뭐가 기쁘고 당연히 거기 있어야지 그럼. 근데요.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이게 실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뭐 세 군데인가? 그러니까 거부죠. 이제 이렇게 출거 거부인데 그 말씀이라 큰 부자가 우리처럼 한 돈 두 돈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몇백억 가치를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은행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체를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은행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달래도 안 주고 이체도 안 되고 뭐 온갖 핑계를 대서 안 주니까 이 부자가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 자기네들끼리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녹여서 팔아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터키 이런 데서 금을 사는데 특히 동양, 인도, 중국은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달러 뭐 여러 가지 기축통화 문제로 해서 이 선물 시장에서 찍어 누른단 말이죠. 그걸로 이제 자기들이 조절을 하는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고 곡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선물 시장 모르고서는 가상화폐는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얘네들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물시장 한다는데 지금 박살내놓고서. 그러니까 지금 뭐 각국이 보관하고 있다는 금이라는 게요. 각국 중앙은행이 자발적으로 IMF에 자진 신고한 수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8천 몇 톤이 순수하게 우리 건 몇 톤이고 외국에서 온 게 몇 톤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있다고 할 뿐이에요. 그냥 누구도 가서 눈으로 보거나 누구도 가서 검증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이제 보일 텐데요. 왜 제가 금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으로 치면 뭐 월이나 마찬가지겠네요. 2010년도 요때 금은 요때 2010년도 이렇게 만든 거고 은은 언저리 조금 지나서 만든 겁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금값이 뛰니까 이제 그때 가서 증권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ETF를. 그러니까 이 가치가 지금 금값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건 액면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수치화시켜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교는 되죠. 그럼 이게 골드 선물이고 이게 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세로 보면 1g당 보면 제가 이렇게 금은 지금 47,581원이에요. 실시간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은은 574원이에요. 그러면 83대 1이에요. 비율이. 은이 1이면 금은 83배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60%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가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아니 60대 1이. 그러니까 지금 은은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JP모간이 선물시장에서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물시장의 LP 그 보유하고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준 사람이 JP모간이거든요. 그럼 7년 동안 왜? 이자도 못 받는 거. 그냥 단기 뭐 국채라든가 무슨 뭐 회사채를 살기에 낫지. 그게 결정 없이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JP모를 언제부터 샀냐면요. 제가 알기로 이때부터 샀습니다. 8,000원 정도?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가격 환산화되면 요 시점부터 사가지고 가면 갈수록 보유상을 늘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일봉으로 볼까요? 제가 왜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하냐면 요게 5일선이고요. 이 굵은 게 빨간 게 21선입니다. 요게 금값이고요. 요게 은값인데 이 될 때는요. 주식이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때는 이 5일선을 타고 가요. 시세라는 게. 근데 5일선은 단기니까 뭐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루하루 거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걸 일주일치를 선으로 만든 거니까 평균치를 이거보단 제일 중요한 게 21선입니다.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주식 보실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어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술적 분석은 뭐 너무 많으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그렇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고 보고요. 은으로 보면 20선에 닿잖아요. 이제 딱 닿죠. 음봉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이것도 시간 좀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왜 금보다 제가 은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 수치했다고 했잖아요. 언제입니까? 2011년도 9월달에 14,750원이 이제 장중 최고가죠. 8월이니까 한 달이니까 큰 차이 없잖아요. 12,240원은 둘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금요일날 종가 얼마라고요? 금 9,525원. 최고치에서 얼마 안 빠졌어요. 빠지긴 많이 빠져. 한 30%? 이거 3,565원. 그러니까 금은 최고점 대비 35% 빠진 거고요. 은은 71%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은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ETF니까 증권시장에 계좌만 있으시면 만약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금 코드 번호입니다. 132030. 은은 1446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드 번호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HTS로 사면 돼요. 오프라인 코스로 비싸니까. 이거는 팔 때 거래세 없습니다. ETF는 현재. 양도세는 내셔야 될 거예요. 14.5%.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러면 제가 은을 언제 사라고 이게 이제 같은 일봉으로 놓고 볼게요. 이제 이게 같은 주봉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은을 사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왜 어떤 근거에 말씀드렸냐면 제가 아까 21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때 사라고 요쯤에 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때는 뭐냐면 최저치 갈 때 제가 그때도 사라고 3,200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이건 채굴값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확신에 찼을 때가 요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손바뀜이 되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할 때. 딱 그런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볼까? 요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기 큰 양봉이 나올 때 요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지금 이게 굵어서 그러는데 피면 여기는 지금 21선에 걸쳐 있잖아요. 금은 은은 아직 21선에 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1선을 뚫어야지 모양 제대로 나온다. 그럼 21선이 얼마냐? 3,720원이네요.
저는 이걸 뚫으라고 봐요. 당장 요번 달에 뚫는다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지금 분위기는 잡혀간단 말이죠. 왜? 제가 미국 증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만 5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씀 나온 김에 시간 되면. 이거는 그 표시를 안 해놔서 21선 표시를 안 해놔서 이게 미국 20일 주봉인데요. 다우지수. 그때 뭐 2016년도 트럼프 당선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 포함해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기본 10% 빠진다고 그랬어요. 빠지긴 뭘 빠집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투자에 대해서 믿는다 말도 좀 표현하기 그러지만 하여튼 모든 주력 미국 신문사와 경제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되면 일단 10%는 빠지고 시작한다. 그때 장중에 잠깐 빠졌나? 요때? 그리고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게 21선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게 21선이구나. 여기서 좀 힘들 것이다. 그때 제가 2만 2천 찍고서 2만 3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면 2만 5천 원, 2만 5천 포인트 정도 나오겠다. 지금 2만 5천 원 갔잖아요. 여기서 덮었냐? 그러면 북미 관계, 근데 미국은 북미는 별거 같은 미중 간의 무역 뭐 저쪽에서 이게 되면 립서비스에서 좀 갈 수는 있더라도 저는 그게 땡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은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요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이게 살아있다면 옆으로 하루 이틀 횡보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무너지면 무너진다 표현하지 뭐 별로 옳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니까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그러면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예. 뭐 제가 늘 요새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을 위안하면서 제가 그러니까요. 한번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